네, 김대원 선생님입니다. OM 모의고사 해설해 보겠습니다. N개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개만 당첨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때 N은 3보다 크고요. 보시면 갑과 을이 이제 카드를 획득하는데 먼저 갑이 하나 뽑고요. 을은 남아있는 카드를 다 본 다음에 당첨 없는 거를 하나 제거합니다. 갑은 손에 있는 카드를 나열된 카드는 좀 한 개와 교환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을은 카드를 다시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섞는다라고 되어 있고 갑은 또 한 개와 교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5개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3에서 갑이 카드를 교환한 경우와 교환하지 않은 경우 3이 종료된 시점에서 갑의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당첨일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은가 뭐 이런 질문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교환을 하는 경우와 교환을 안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하는 경우는 왜 교환을 할까요? 교환을 한다. 교환을 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처음에 뽑은 카드가 뭘까요? 당첨이 아니겠죠. 따라서 1회차 1번 과정에서 당첨이 아닌 걸 뽑습니다. 2번 과정에서 을이 하나를 제거하겠죠. 그럼 카드가 총 몇 장이 됐죠? n 빼기 2장이 됐죠. 그 안에는 당첨이 있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당첨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거를 뽑아서 당첨을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서 갑이 당첨될 확률은 처음에 당첨이 아닌 걸 뽑고 이제 세 번째 할 때 이렇게 뽑아가지고 당첨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 녀석이 교환을 했을 때 갑이 당첨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3번까지 진행을 해서. 근데 만약에 교환을 안 한다고 합시다. 교환을 왜 안 할까요? 처음에 당첨된 걸 뽑아요. 그 다음에 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갑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당첨이 됐으니까 이미. 이게 교환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환을 한 경우는 확률이 이렇게 되고요. 교환을 안 한 경우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 바꾸면요. n분의 1 곱하기 n 빼기 2분의 n 빼기 1이 되죠. n분의 1입니다. 자, n 빼기 2랑 n 빼기 1이랑 누가 더 큰 수죠? n 빼기 1이 더 큰 수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수입니다. 됐나요? 1보다 큰 수입니다. 따라서 교환을 하는 경우가 확률이 더 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1번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한꺼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까지 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3번에서 5번에서 카드를 교환하는가 하지 않는가 선택을 구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을 높게 하는 거, 가장 확률을 낮게 하는 교환 방법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데 교환 방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3번이랑 5번 프로세스에서 교환이라는 거를 어떤 게 있을까요? 한다, 그죠? 교환이라는 걸 한다, 안 한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확률 상황이라는 게 몇 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확률만 4가지만 다 구해내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볼까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갑이 들고 있는 카드가 당첨일 확률이 메인입니다. 그러면 갑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안 한다 안 한다는 제일 쉽죠. 뭐가 될까요? n분의 1입니다. 왜요? 왜 안 합니까? 이미 처음에 당첨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다섯 번째 교환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이미 당첨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n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계산해 봐셔야 되는데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교환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왜 3번에는 왜 교환할까요? 아직 당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당첨이 아닌 거를 저기 뭐야? 다시 할게요. 저기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당첨이 아닌 걸 뽑아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n 빼기 1개. 그 다음에 이제 을이 하나 빼죠. 그래서 n 빼기 2개 중에 당첨인 걸 뽑아요. 그다음 여기서 당첨인 걸 뽑았으니까 4번, 5번 요거 할 때는 어떻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아까 1번 답이죠, 사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새로운 거를 이제 2가지 해야 되는데 일단 한다부터 해볼까요? 한다는 생각해보세요. 왜 바꾸고 왜 바꿀까요? 세 번째 교환을 하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 못 뽑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5번째 교환을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못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확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 번째 교환을 했는데 못 뽑은 거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다섯 번째 뽑아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럼 세 번째 교환을 했는데 못 뽑을 확률이 뭐가 되냐면, 세 번째 교환을 했는데 뽑을 확률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1 빼기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분의 1 하시면 뭐가 얘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얘는 무슨 사건이었냐면, 얘가 뭐냐면 세 번째 바꿔서 당첨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안 뽑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1 빼기 했으니까 세 번째 바꿔서 당첨을 획득 못한 거예요. 그 확률은 1 빼기 당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꿨는데 못 뽑은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을이 한 개 돌려놨기 때문에 전체 티켓은 n 빼기 한 개가 있고 이 중에 당첨이 한 개 있죠. 걔를 뽑아야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못 뽑았고 다섯 번째 되는 걸로 교환을 안 한 걸 해볼까요? 그럼 처음에 교환을 왜 안 할까요? 당첨을 뽑았는데 당첨을 뽑았는데 교환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 얘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분의 1이라는 게 처음에 바로 뽑아서 나중에 안 한 건데 처음에 못 뽑고 못 뽑은 나머지 경우가 되겠죠. 처음에 당첨을 못 뽑아서 교환을 안 했는데 다섯 번째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이제 n 빼기 1개 중에 한 개를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계산을 해보면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1분의 1 돼서 역시 n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상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1 곱하기 n 빼기 2분의 n 빼기 1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죄송해요. 다시 돌려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대소를 비교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얘 두 개는 n분의 1, n분의 1로 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 제일 큰 게 뭐예요? n분의 1에다가 저기 n 빼기 2분의 n 빼기 1 이게 1보다 큰 수니까. 제일 작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녀석이 되는데 요 녀석은 이제 대소를 여러분 능력껏 이제 해야 되는데 1 빼기 n분의 1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녀석을 정리했냐면 이 녀석을 통분해 가지고요 n분의 1 빼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얘가 정리해보면 n제곱 빼기 3n 더하기 2분의 n제곱 빼기 3n 더하기 1 돼서 대소가 위에 게 작죠. 1보다 작은 수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얘 통분한 다음에 n분의 1로 묶어내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분수로 써서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이제 최대값은 얘라는 거, 최소값은 얘라는 거를 알 수 있게가 되죠. 그래서 이제 3번 문제가 풀리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은 여기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재밌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어려운 이유는 당첨 제비가 두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문제에서 구한 카드 방법 네 가지잖아요. 요 확률 가장 높게 하는 거, 그다음 확률 가장 낮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을이 다시 넣을 때 P의 확률로 당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 추가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아마 해설 보고도 아직 이해 못했을 텐데 이게 동영상 안 보면 아마 이해를 못할 텐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PA라는 게 뭐냐면 2번 문제 구한 이제 2번이 이제 가장 높게 하는 거였잖아요. 가장 높게 하는 게 뭐였냐면 아직 안 줬죠. 요거죠. 요게 어떤 거냐면 요건데 이제 처음에 세 번째 당첨을 획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당첨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네 번째 얘가 P로 뭐 주던 말든 간에 사실 뒤에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그대로겠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n 빼기 2분의 n 빼기 1 이 상태가 그냥 PA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3의 교환 방법은 이제 둘 다 바꾸는 거잖아. 5에서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5에서 안 바꾸기 때문에 PA는 확률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데 얘는 5에서 바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추가된 새로운
확률 P로 추가를 하니까 이 추가된 것 때문에 예, 바꿀 게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얘 PB는 뭔가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를 식을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여러분들 계속 쓰고 있는 이 확률 있죠.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세 번째 당첨을 뽑을 확률이에요. 당첨을 뽑았다. 그리고 아까 계속 하고 있는 1에다가 이걸 빼면 이건 세 번째에 바꿨는데 바꾸고 당첨을 뽑았다예요. 얘는 세 번째 바꾸고 당첨을 못 뽑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자 PB를 할 건데, 세 번째 당첨을 바꾸고 오니까 동그라미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린 다섯 번째도 바꿔야 돼요. 다섯 번째 바꿔야 되는데 세 번째 당첨을 뽑았어요. 근데 원래 위에서 할 때는 당첨을 뽑았는데 안 바꾸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바꾸는 걸 하는 건데, 그럼 어떤 경우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되냐면, 요 경우를 이제 뒤에 거부터 먼저 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로 하는 건데, 요 상황에서 m 빼기 한 개 중에 이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당첨 제비가 어떤 확률로 들어가요?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P개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돼. 0. 몇 개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 P의 확률로 들어오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은 하수. 알겠어요? 왜? 무슨 소리 하시냐면, 얘가 당첨, 이게 얘 왜 B가 어렵냐면, 얘가 당첨을 이미 뽑은 상태인데 일부러 또 바꿨어요. 근데 안에 당첨이 있어요, 없어요? 당첨이 있죠. 그러니까 당첨과 당첨을 바꾸면 역시 당첨으로 끝나죠. 그 경우가 두 번 더 바꾸는 경우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얘는 m 빼기 1분의 1 더하기 P가 아니라 P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케이스가 돼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PB가 됩니다. 답지 보면 이게 두 개 더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더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얘는 뽑고 안 뽑을 거라서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P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죠. 안 뽑을 거니까 뒤에 P개가 더 생겼어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바꾸는 경우에는 P개가 더 생기는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에 바꿔서 못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한 개도 있고 P개가 확률적으로 P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1 빼기 P개라고 생각을, 1 더하기 P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미 뽑았지만 바꿨는데 재수 좋게 또 당첨을 하는 것도 당첨으로 끝나죠. 그래서 요거까지 요 부분 추가돼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PB가 돼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얘가 원래 작은데 요렇게 바꿔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제 답지에 있는 이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1번이 요래서 어려웠던 문제고요.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 정도면 뭐 서울대 나올 만한 난이도죠. 3번이 저 단계 하나 붙죠. 3번 거의 다 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AN이 요렇게 요따위로 생겼고, Bn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A1, A2, A3를 구하라. 뭐 이거는 1, 3, 39인데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건 뭐 그냥 넣으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Bn이 정수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n은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자 쓴다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니까요. AN 플러스 1은 2n 더하기 2에 5에 2의 n승 빼기 1이고요.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제 역수로 쓸게요. 그냥 5의 2에 n 빼기 1승 빼기 1에 이제 2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2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분의 1에 곱하기 5의 2의 n 빼기 1승 빼기 1이고요. 얘는 5의 2의 n승 빼기 1인데, 그래서 조금 머리를 써보면 2의 n승이랑 2의 n 빼기 1승은 몇 배죠? 여기다 2배 하면 얘가 되죠. 됐나요? 여기 2배 하면 여기가 돼요. 2배 하면 여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얘는 2m이 된다는 소리죠. 헷갈리실까봐 치환을 했어요. 답지처럼. 얘는 5의 m승 5의 m승 빼기 1이군요. 얘는 5의 2m승 빼기 1이고요. 5의 m승의 제곱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합차공식을 써서 5의 m승 빼기 1에 5의 m승 빼기 1 합차공식 5의 m승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지우고 나면 2분의 1에 5의 m승 더하기 1이 되는데, 5의 m승은 뭐 m은 자연수니까 5를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홀수가 되죠. 홀수에다 1 더하면 짝수죠. 짝수를 2분의 1로 나누면 정수가 되겠죠. 이 정도 설명은 충분합니다. 이게 헷갈리실까봐, 지수법칙 헷갈리실까봐 그냥 m으로 치환했는데 m으로 치환 안 하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bn이 정수임을 구했습니다. 물론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트라이를 하신다면 가능은 한데 물론 조건을 잘 지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이 정수임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bn이 정수임을 이미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해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bn으로 만들어 놓고 an은 an 마이너스 1 곱하기 bn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1은 an 마이너스 2 곱하기 bn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다음에 이제 a2는 a1 곱하기 b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곱합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an은 a1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쭉 해서 bn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a1은 1이었고요. bn은 정수인 게 밝혀져 있죠. 정수 존나 곱했다 해서 정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an이 홀수임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an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아까 5의 m승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5의 n승을 4 더하기 1의 m승이라고 보고 더하기 1 이렇게 쓴다면 이항 전개하시면 대충 k가 0부터 m까지 mc k의 4의 k승 1의 m 빼기 k승 생략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녀석은 k가 0부터 m까지 mck인데 이 녀석을 최항을 빼서 1r부터 k까지 4k 이렇게 쓴 다음에 더하기 mc0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얘는 다 4의 k승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k가 0일 때를 빼버렸으니까. 따라서 얘는 4의 배수고요. 4의 배수고요. mc0는 1이고요. 여기도 1이 있죠. 됐나요? 이해하셨냐? 따라서 이 녀석은 4의 배수 더하기 2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n은 아까 어떻게 생겼죠? 2분의 1의 5의 m승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녀석은 2분의 1의 4n 더하기 2꼴이고요. 2n 더하기 1꼴이니까 홀수가 되겠죠. 됐나요?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항정리 이용해서 5 같은 숫자를 4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항정리 할 때가 있더라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2000 10조 이거 맨날 하던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f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움직일 때 f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ab를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번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등호가 들어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fx는 x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1 이런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0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을 구한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를 구하자.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b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이 요렇게 요 구간을 사용하는 경우를 케이스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b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이 마이너스 b를 까는 경우를 끼고 있는 경우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b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1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최소값은 f1이 되겠죠. 이때 최소값은 f-b가 되겠고요. 이때 최소값은 f-1이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1은 뭐 식은 2bx 빼기 a제곱 더하기 1 이 꼴도 적어 놓는 게 편하죠. 그러면 1 넣으면은 1 더하기 2b 빼기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빼기 2b 빼기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때 b의 범위는
1보다 마이너스 b가 큰 경우 얘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경우 이 경우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b축 a축 b축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1보다 마이너스 b가 크니까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우리 문제에서 fx가 0보다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b는으로 정리하면 b는 2분의 1 a제곱에 더하기 1이겠네요. 그러면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요 위쪽인데 또 b는 뭘 만족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잠시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b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죠. 진짜 돌았나 보다. 그래서 여기죠. 둘이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0보다 크다 해놓으면 2b가 작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인데 얘는 b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죠. 따라서 둘이 교집합이 없다.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럼 얘는 볼까요? 얘는 얘가 0보다 크다면 넘어가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작다니까 반지름 1을 원에 내분데 b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되는데 b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교집합이 어디죠? 이런 원이죠. 따라서 파이가 넓이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의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것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제는 이제 구간을 마이너스 1보다 다르게 쓰고 있죠. 뭐 거의 똑같은 문제긴 한데 바깥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0보다 크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바깥쪽을 쓰고 있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이런 경우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 케이스 1이라고 하면 범위를 여기랑 여기 쓰게 되는데 최소값은 f-b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편한 것부터 그릴게요. 마이너스 b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간을 여기랑 여기 쓰게 되는데 최소값이 역시 f-b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역시 마이너스 b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하는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이면 누가 최소값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얘가 최소값이죠. 이때는 f-1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b가 있는데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서 여기랑 여기 쓰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제일 낮죠. 그래서 이때는 f1이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마이너스 b 얘는 a 제곱 더하기 아시다시피 차근차근 해볼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1이 최소값이 되고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고요.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b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럼 얘는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인데 b가 1보다 크다니까 여기니까 겹칠 면적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얘도
원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니까 겹치는 면적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는 범위가 안 나오죠. 자, 이 경우는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b가 0 사이니까 얘는 0에서 b가 1 사이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b가 1 사이일 때니까 마이너스 1에서 b가 0 사이인 경우가 이렇게 4번 케이스가 되는데, 이때는 f-1이니까 아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더 식은 1 빼기 2b 빼기 a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요. 요 4번 케이스는 f1이니까 1 더하기 2b 빼기 a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얘는 안 되니까 지우고, 따라서 b는 2분의 1 a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b는 잠시만요, 잘못 썼나요? 얘는 2b가 넘어가는 게 나으니까 b는 b 쪽이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은 여기에 넘어가는 게 나으니까 넘어가시면 2분의 1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따져보시면 첫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a랑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이 y에다 0 집어넣어 보시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되고요. 1이겠네요. 이렇게 될 건데, 이제 y가 b보다 더 크다니까 b가 그래프보다 낫다니까 이쪽 아래쪽이겠죠. 근데 0에서 b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이 0에서 1 사이니까 요만큼만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 다음 이 녀석은 2분의 1 x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 빼기 1이 있을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0 넣고 하면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위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 부분, 빨간 부분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2분의 1 x제곱 빼기 1 빼준 다음에 곱하시면 되겠고, 뭐 대칭성에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답은 얼마냐? 답은 얼마였더라? 순서를 바꿔놔서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요거는 사실은 대칭이기 때문에 4개를 다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대칭이니까 어디 갔어요? 이게 다 대칭이니까 요거 한 조각 구해서 4배 한 거예요. 그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자, 뭐 동영상 2개 안 만들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풀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방금 풀은 문제가 거의 같은 문제죠. 지금 보시다시피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fx가 이제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3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범위가 a가 x고 a 더하기 3, 4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가 이제 축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제 범위가 어떻게 나뉘냐면 a랑 a 더하기 3이 중요한데 우리는 최소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a가 여기 있고 a 더하기 3이 여기 있게 이런 식으로 짜여지면 이 가운데 a 더하기 2분의 3이 있겠죠. 이렇게 짜여지면 얘가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때는 범위가 마이너스 a가 a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이 무조건 얘가 되죠. 물론 이 플러스 어떤 케이스도 돼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a 더하기 3이 이런 케이스도 당연히 에, a 더하기 2분의 3이 여기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케이스도 당연히 같은 f a 더하기 3의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케이스 1은 이렇게 하고요. 물론 4개로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나눈다고 해도 결국 이거 두 개 범위 합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하셔도 되고 4개로, 왜냐면 최대 최소를 다 구하면 4개로 나눠야 되는데 최대값만 필요하니까 1번 할 때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되겠죠. 마이너스 a가 이제 a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a가 여기 있고 a 더하기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a 더하기 2분의 3이 여기 있는 경우랑 당연히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더하기 3이고 여기가 a인 경우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 이 두 경우를 합쳐서 이제 요런 얘가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fa가 a가 됩니다. 얘가 최대값이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앞에 문제는 거의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3 집어넣으면 되죠. a 더하기 3의 제곱 2a a 더하기 3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a 집어넣으면 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는 3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6이고요. 얘는 3a 제곱 더하기 빼기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값 정리하시면 1번 문제 참이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최소값만 다시 해보도록 하죠. 최소값은 물론 1, 2번 다 하려면 어차피 4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4개로 다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fx가 다시 쓰시면 x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3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는데 최소값은 뭐 세 가지가 있죠. a 더하기 3이랑 a랑 a 더하기 3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쓸 때, 그 다음에 a랑 a 더하기 3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다. a랑 a 더하기 3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 3개를 나누시고요. 그럼 범위는 이제 a 더하기 3보다 마이너스 a가 작은 경우, 얘는 a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 경우, 녀석은 마이너스 a보다 a가 작은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되고요. 이때는 최소값이 ma가 fa 더하기 3이 되죠. 이 경우에는 ma가 f-a가 되겠고요. 이때는 ma가 스몰 ma가 fa가 되겠죠. 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 뭐 범위 정리하시면 알겠지만 2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몰 ma는 a 더하기 3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죠. 이 녀석은 2a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스몰 ma는 fa 더하기 3이다. fa다. fa 마이너스 a다. fa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fa 더하기 이제 a가 0보다 클 때 이 케이스는 fa니까 3a 제곱 빼기 3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a가 0 사이다.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3이 나오고요. a 더하기 3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A 더하기 3이다. 아이고, 잘못 썼네. 0보다 클 때가 F A다. A가 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3 집어넣으시면 아까도 썼지만 3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이거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시면 뭐 답지 여기 있나?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3개가 합쳐져 있죠. 잘 그리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숫자 1이 쓰여진 카드가 2장, 그 다음에 숫자 2가 쓰여진 3장, 그 다음에 3이 쓰여진 게 4장 있다.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보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뭐 이건 틀릴 수가 없죠. 9팩 9장인데 같은 거 2개, 3개, 4개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요. 3이 쓰여진 카드가 인접하지 않는 방법. 그럼 3이 4장이니까 3을 일단 4개 배열하고요. 그럼 칸이 4개가 있죠. 이 4개의 칸에 우리가 이제 잘 하시면 되는데, 3이 쓰여진 카드가 인접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3이 아니라 나머지를 배열해야 되겠죠. 5장을 배열합니다. 5장은 5팩에 2팩, 3팩입니다. 같은 게 포함된 순열로 배열하고요. 그러면 1, 1, 뭐 1, 1, 2, 2, 2 이런 식으로 5개 배열되면 틈이 몇 개죠?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틈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 못 바꾸죠. 3개, 4자리에다 3을 넣으면 이제 3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두 번째 문제 해결되고요. 이제 같은 숫자가 쓰여진 카드가 옆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저랑 똑같이 풀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같은 거가 옆에 못 있게 하는데 3이 제일 많아서 3을 기준으로 3을 이제 띄운다라는 관점에서 3 4개를 일단 놔두고요. 그럼 틈이 이제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5개잖아요. 이 틈에다가 1과 2를 넣을 건데, 이제 1이 2장이고 2가 3장이잖아요. 이렇게 5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고 이 틈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처음에 이 틈을 다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 C, D, E를 다 쓸 때, 그러니까 틈을 5개 다 쓴다. 이게 이제 답지에서 보시면 네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A, B, C, D에 1, 1, 2 배열하는 거죠. 어떻게 풀면 될까요? 5팩에 2팩, 3팩입니다. 왜? 5자리에 1, 1, 2니까 같은 게 포함된 순열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한 개를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안 쓴다고 칩시다. A 안 쓰고 그러면 B, C, D, E만 써야 되죠. A를 안 쓰고 B, C, D, E만 쓰면 4칸에다가 5개 넣는 거니까 2개는 묶어줘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2개를 묶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묶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생각해보면 숫자가 2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1, 2를 묶거나 2를 묶거나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1, 2를 묶으면 1, 2, 2 이렇게 4가지의 유닛을 B, C, D, E 4군데 배열하는 거고요. 2, 1, 그 다음에 1, 2, 2 이렇게 4개의 유닛을 배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 2나 1, 1은 안 되죠. 왜? 같은 게 옆에 없어야 되니까. 다르게 하면 이 유닛을 배열하는 거니까 4칸에 배열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4팩에 똑같은 게 왜 2개만 똑같고 얘랑 얘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2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랑 2만 같으니까 4팩에 2팩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2개 더한 게 B, C, D, E에 배열하는 게 되는데, 그다음에 답지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번에는 1을 안 쓰는 거야. 1을 안 쓰는 거. 그러니까 A, B, C, T만 쓰고 1을 안 쓰는 케이스. 네 군데 배열하는 거는 당연히 똑같죠. 1, 2랑 1, 2, 2랑 2, 1이랑 1, 2, 2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2팩이랑 4팩 나누기 2팩 똑같아요. 생각하면 D를 안 쓰고 A, B, C, E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3, 3이 붙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네 개를 쓸 수 있는 방법 요렇게밖에 안 돼요. 연속해서 중간에 끼우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됐냐면 세 칸만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칸을 따로 이제 요렇게 세 칸을 쓰면 여기 붙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세 칸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BCD 이렇게 세 칸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세 칸 쓰려면은 유닛을 5개를 세 칸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해보면 1, 2, 1 묶고 2, 2. 그 다음에 2, 1, 2 묶고 이거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두 개씩 묶는 거예요. 1, 2, 1, 2, 2. 그 다음에 1, 2, 2, 1, 2. 그 다음에 2, 1, 2, 1, 2.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세 조각으로 나누면 각각 계산이 되죠. 각각 계산이 되죠. 여기는 얘랑 세 조각이 있는데 2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랑 세 조각이 있는데 다 들리죠. 3팩이고요. 얘랑 있는데 세 조각이 있는데 두 개 똑같죠. 2팩으로 나누고요. 얘랑 세 조각 다 틀리죠. 3팩이고요. 얘랑 세 조각인데 2, 1 똑같죠. 2팩이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한 거예요. 두 조각은 되느냐? 두 조각은 안 돼요. 두 조각만 하면은 두 조각만 고르게 되면 3, 3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분류 기준은 틈을 5개 다 쓴다. 틈을 하나 비운다. 하나 비우려면 양끝밖에 안 돼요. 그다음 틈을 2개 비운다. 양끝 2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3개 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다르게 푸셔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렵지 않은데 2분의 1x 그다음에 1,1 지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인데 y = x 그리면 y = x는 이렇게 돼서 y = x를 보여라. 이거는 뭐 기준으로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나눠서요. 여기다가 x 빼면 x 빼기 1이고 여기다 x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게 0보다 크다는 것만 이 범위에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된다. 아니면 그래프 그려서 크다 이렇게 해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 모든 자연수에서 a가 1보다 작음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A1은 문제 보시면 A1은 A라고 되어 있는데 (1보다) 작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성립하고 그래서 좀 이쁘게 써볼까요? n이 1일 때 a1은 a인데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성립. n이 k일 때 ak가 1보다 작다다 가정. 그 다음에 ak 더하기 1은 문제 보시면 너무 뒤로 많이 갔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식에 넣으시면 되겠죠. 1보다 작은 거니까 식은 위에 걸 써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a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ak 더하기 1이 1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제가 좀 이쁘게 풀었는데 양변의 1을 이렇게 딱 빼줬어요. 그러면 ak 더하기 1이 빼기 1은 여기 2분의 1 ak 빼기 2분의 1 되죠. 요거 2분의 1로 묶으면 ak 빼기 1 됩니다. 요거 문제에서 보시면 a 빼기 1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2분의 1 곱했으면 0보다 작죠. 따라서 ak 더하기 빼기 1은 0보다 작고 넘어가시면 ak 더하기 1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뭐 이쁘게 풀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르게 푸셔도 됩니다. 귀납법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르게 푸셔도 좋은데 보시면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이면 양변에 아까 한 것처럼 1 빼시면 2분의 1에 AN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AN 빼기 1이라는 수열은 A1 빼기 1을 초항으로 하고 2분의 1에 n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져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니까 뭐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요. 그다음 만약에 A가 1보다 커서 AN 플러스 1은 2AN 빼기 1 요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할까? 양변에 또 역시 1 빼주시면 2배의 AN 빼기 1 이렇게 되죠. 빼기 양변에 1 뺐으니까 여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AN 플러스 1은 빼기 1은 AN 빼기 1은 A1 빼기 1을 초항으로 하고 2에 n 빼기 1 쓰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아니면 뭐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초항해서 넣어가지고 찍은 다음에 귀납법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